안녕하세요. 미니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이 책이에요. 결국 재능을 발견해낸 사람들의 법칙. 이 책은 가미오카 신지 지음, 유나현 옮김, 글담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20년간 재능 컨설팅을 해오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5명의 유명인을 분석하여 얻어낸 30가지 법칙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엉뚱한 곳에서 재능을 찾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라. 나도 몰랐던 내 재능의 불이 반짝하고 켜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시시한 이유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한 곤도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서 정리 변태라고 불릴 만큼 일찍이 정리광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정리 습관은 변하지 않아 학급의 정리 정돈 담당을 자진해서 맡을 정도였다. 대학 졸업 후 영업사원으로 취직해 고객의 사무실까지 나서서 정리를 해주었고 고객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성공 경험을 양식 삼아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회사를 나와 정리 컨설턴트를 독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천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하고 싶은 일. 다 떠나서 그냥 하고 싶은 일. 2. 할 수 있는 일. 현재 나의 능력이나 기술로 할 수 있는 일. 3. 해야 할 일. 지금 내 처지에서 꼭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겹치느냐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나에게 맞는 일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미루는 버릇이 당신의 재능을 고갈시킨다. 자기 효능감을 높여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1. 과거에 내가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되살려 곱씹는다. 2. 다른 사람의 성공 과정을 잘 관찰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다. 3.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언어로 나 자신을 충분히 설득시킨다. 4.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를 보거나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성공담을 읽는다. 5. 나의 성공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뇌에 선명하게 새긴다. 이 5가지 방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하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은 우연한 기회로 가득 차 있다. 우연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 재밌겠는데 라고 도전하는 거침없는 자세가 중요하다. 인터넷 시대는 매력도 재능이다. 유튜브의 세계는 넓어졌다. 처음 시작은 모두 미미하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봐도 재밌겠다. 갑자기 찾아올 우발적 기회를 잡아라. 역경을 만났을 때야말로 재능을 발견할 기회다. 고난이란 최선을 다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좋은 말도 있군요. 역경 앞에서 솔직해져라.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재능은 모습을 드러낸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절박한 상황이 재능의 폭발을 만들어낸다. 비판받는 그것에 나도 모르던 재능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는 일에 대해 남들이 비난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 일에 엄청난 재능의 씨앗이 묻혀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나보다 대단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공격해서 없애고 싶은 것이다. 비난을 받았다면 기회가 온 것이다. 그 분야에서 꾸준히 갈고 닦으면 재능을 폭발시킬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라. 재능 있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라.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노하우를 하나라도 따라 해보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언가 노하우가 있다. 따라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성공을 직접 경험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므로 남을 흉내내서라도 성공을 해봐야 한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분야에 재능이 있다. 자기 효능감에 자신을 맡겨라.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 준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도 재능이다.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는다. 다른 사람의 격려뿐만이 아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도 그것은 잠재의식의 침투에 반드시 효과를 나타낸다. 당장 행동하라.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재능 발견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재능이 깨어난 그 순간이 가장 젊은 때다. 하려고 결심한 순간 기회는 찾아온다. 재능이 있다고 느끼면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재능을 키우기 시작하면 젊어진다. 두뇌와 신체의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재능을 키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 큰일을 해낼 수 없다. 근거 없는 비방에 귀 기울이지 마라. 성공의 과정을 걷다 보면 비난을 당하기도 한다. 때론 세상과 멀어질 필요도 있다.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해야 한다.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깊이 몰두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재능이 깃들어 있다. 단련하면 언젠가 폭발시킬 수 있다.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라. 긍정적인 상상은 재능 발견의 열쇠가 된다. 잠재의 의식 속에 재능이 숨어 있다. 자신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의 냉정한 판단과 객관적으로 보면 냉정한 판단과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자신의 재능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이를 통해 재능을 키울 수 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재능을 폭발시켜 성공한 사람들의 30가지 법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찾아 재능을 폭발시킨다.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당장 그만둬라. 두 번째 법칙. 투자 재능은 학력이나 경력이 없이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21세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한 주부는 집에서 재봉틀을 이용한 부업으로 새 아이를 키웠다. 자녀를 다 독립시키고 48세가 된 그녀가 취직을 알아보니 중졸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10년 노동이나 토목직업밖에 없었다. 결국 주택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하러 간 공동주택이 3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월세가 35만 원이므로 18세대가 모두 차면 한 달에 630만 원, 연간 수익이 임대 수입이 7,560만 원이었다. 따라서 3억 5천만 원에 대한 투자 이율은 21.6%다. 즉 3억 5천만 원을 5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그녀는 회사원인 남편에게 대출을 받게 해서 이 건물을 사들인다. 건물주가 된 그녀는 지금껏 쌓아온 기술을 발휘해서 건물을 청소하고 집을 리폼해서 입주율 100%를 달성한다. 그녀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낡은 건물을 속속 사들여 같은 방법으로 알짜 부동산으로 변신시켰고 10년도 지나지 않아 임대 수입은 연 1억 원이 되었다. 나중에 남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까지 시작했다.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타서 전업주부가 연수입 1억 원의 건물주 되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48에 익힌 청소 기술이 부동산 관리라는 뜻밖의 재능을 일깨운 것이다. 이처럼 주변을 잘 찾아보면 큰 돈을 만질 기회는 분명히 널려 있다. 세 번째 법칙. 흉내, 모방, 표절로 재능을 폭발시킨다. 데일 카네기는 나는 소크라테스에게 빌리고 체스터필드에게서 슬쩍하고 예수의 말을 훔쳐 책을 썼다. 라고 말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다섯 번째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재능을 폭발시킨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해봐야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법칙도 있어요. 여섯 번째. 가슴에 사무친 슬픔으로 재능을 폭발시킨다. 더 없는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신에게 맺어준다. 더 없는 슬픔은 우리를 다시금 신에게 맺어준다.
너무 가슴 아픈 말인데요. 현재 연기자로 더 유명한 다카하시 조지라는 분은 원래 밴드의 싱어송라이터였다고 합니다. 1987년 당시 29세였던 그에게 19세 소녀의 팬레터가 도착한다. 그 편지에는 소녀의 고민이 담겨 있었는데 이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해서 봄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간 아이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해온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소녀에게서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슬픔에 잠긴 그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이 가사와 멜로디가 떠올랐다. 300만 장이 넘게 팔린 히트곡 로드는 이렇게 탄생했다. 11번째 법칙. 타인의 뛰어난 능력을 빌려 재능을 폭발시킨다. 여러 사람의 재능을 모으는 것도 재능이다.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향점이 비슷한 친구와 팀을 짜보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사이에 재능을 폭발시킬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이다. 또한 혼자 도전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도 같이 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12번째 법칙. 실패를 뛰어넘어 2배로 재능을 폭발시킨다. 실패한 시점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성공이 된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자신을 실패에 강한 체질로 만들어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없다면 실패는 인생의 낭비일 뿐이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철저히 배워야 한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에게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실패하지 않는 강한 체질이 되어 재능을 폭발시킬 수 있다. 14번째 법칙. 사회공헌을 목표로 재능을 폭발시킨다.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곳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 도쿠시마루는 50세에 300m 이내에 물건을 살 가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쇼핑 난민이 일본에 700만 명이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돕고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하루 30명가량의 쇼핑 난민을 찾아가 슈퍼마켓의 진열 상품보다 100원씩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했다. 물건 구입이 어려운 노년층을 돌보는 사회 구성원의 역할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모범적인 기업 사례가 된 것이다. 누구나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 재능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만큼 경쟁자가 적고 시장을 점유하기 쉽기 때문이다. 16번째 법칙. 독특한 외모로 궁금증을 유발해 재능을 폭발시킨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천재인 채 해라. 실력만큼 개성 있는 외모도 중요하다. 재능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연구해서 시선을 끌도록 연출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17번째 법칙. 비웃음을 살 정도로 허풍을 떨어 재능을 폭발시킨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손정희는 창업 후 첫 조회에서 귤상자 위에 올라가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우리 회사를 두부 세듯이 돈을 세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두부를 세는 단위가 숫자에 천만, 억, 조처럼 조와 발음이 같다. 그 말을 듣고 몇몇 직원은 황당해하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소프트뱅크사를 파산 위기 속에서도 지켜내 일본 최대의 IT 회사로 성장시켰다. 말대로 매출액을 두부 세듯이 세게 된 것이다. 허풍을 떨어 비웃음을 당해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면 그만이다. 19번째 법칙. 상식의 틀을 깨는 과감함으로 재능을 폭발시킨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 야스다는 게이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29세에 잡화점 정도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일용품을 헐값에 떼다 파는 가게를 연다. 그러나 파리만 날리고 3개월 만에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에 가게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들인 상품은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가게 안은 정글 같은 상태였다. 이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가게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영업 중으로 착각한 손님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에는 심야 영업을 하는 가게가 몹시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게는 밤에도 문을 여는 일용품 할인 매장으로 탈바꿈했고 가게 안의 정글 상태는 압축 진열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는 상식의 벽을 뛰어넘는 전략을 썼다. 보물찾기 하듯 매장 안을 둘러볼 수 있어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가게가 된 것도 주효했다. 29번째 법칙. 적당한 휴식과 수면으로 재능을 폭발시킨다.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반드시 하루 8시간은 잠을 잔다고 한다. 짧은 수면은 재능의 발전에 해롭다. 재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밤에 잠을 깊이 자거나 낮에 분산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 잠을 줄여가며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도 재능을 펼칠 수 있다. 30번째 법칙. 계속 도전하고 크게 실패해 재능을 폭발시킨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고교 시절 농구에 재능이 없다며 팀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그 후 눈을 감고 공을 던지는 놀라운 연습을 해서 슈팅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구글에서는 근무 시간의 20%를 미승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쓸 수 있다. 해본 적이 없는 일에 도전해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직원들의 경험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이 실패를 통해 놀라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실패는 아프다. 실패는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그 패배감을 이겨낸 사람은 다음번에 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실패 너머에 있는 성공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단 도전해서 실패해보는 습관은 재능을 폭발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까지예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쨌든 생각만 하지 말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고 또 경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해봐야 재능을 발견하겠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버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었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